경매스쿨 연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 네, 어떤 물건이에요? 보통 우리가 경매 물건에서 정상적인 물건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경매 물건에서 건축이 되려다가 넘어진 거, 집을 지으려다가 그만둔 거, 맞아요. 그런 물건이 경매 물건에 나와. 종종 나와요. 이런 물건을 어떤 계획 없이 덥석 낙찰을 받으면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 물론 저희 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과감하게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감하게 폐차를 하는 과정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끝난 건데, 여기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또 이런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물건인지 같이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2 타경 105626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창영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 감정가가 5억 9,400이에요. 임야인데 한 700평이 안 되는데 5억 9,400이면 꽤 비싼 땅이네요. 그렇지.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개발 심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상 평가 자체가 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유찰돼가지고 23%의 최저가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회차에 6명이나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전 회차를 훌쩍 넘겼어요. 전 회차를 훌쩍 넘겨서 2억 2천에 낙찰이 됐고요. 2등도 2억을 넘겨서 입찰을 했네요. 2등 입장에서도 보면 전 회차에서 1,000만 원을 더 써서 본인이 낙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그랬지. 1등은 그보다 더 많이 써서 2억 2천에 낙찰이 됐네요. 폐찰자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아니 2억까지 넘겨서 쓸 것 같으면 차라리 전회차 1억 9,500에 1,000원짜리 하나, 아니면 10,000원짜리 하나 더 써서 낙찰 받는 게 낫지, 모두로 참아가지고 2억을 넘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이런 물건들을 좀 더 많이 분석해 보기를 권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올패스반 회원분들은 단독 낙찰이 많죠. 제가 꼭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단독 낙찰이 만약에 안 되고 유찰이 됐더라면 다음번에 그 단독 낙찰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쯤에서 보통 이쯤에서 최저가 수준에서 조금 먼저 갖고 쓰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나은데, 거기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에 눈이 생기려면 만만치 않게 쳐다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면 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기 때문에 이제서야 물건을 보고 또 입찰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럼. 저희 회원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또 관심을 갖고 입찰을 했지만, 정말 6명 중에 6등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수적으로 입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수적으로 입찰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낙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생산관리 지역의 임야이고요. 말씀드렸듯이 700평이 안 되는 688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감정가가 5억 9,400만 원 정도인데요. 제시어 건물이 있기 때문에 5억 6,900으로 감정이 됐습니다. 보면 건물 기초까지 된 2개가 있기 때문에 제시가 되어 있고, 이거는 또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예요. 이게 건물 기초까지, 여기 뒤에 한 동, 이 앞에 2동, 여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감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물 기초가 저 정도까지 하는데 뭐 얼마나 들겠어. 비용적인 측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허가를 맡았잖아. 그렇죠. 이 허가를 맡은 이 비용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낙찰자 입장으로 살짝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 허가는 네가 낸 거지 내가 낸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낙찰자는 저 허가 금액을 쳐줄까 안 쳐줄까? 쳐줘야죠. 쳐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쳐주냐라고 하는 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아마 생돈 날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낮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허가 낸 사람은 내가 허가 비용하고 여기까지 공사한 비용하고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가격을 제시할 거고, 그렇지.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싸게 가져오고 싶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협상이 쉽게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저 협상 같은 경우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들어가는데, 이 힘겨루기 양상이 되면 낙찰자가 불리해. 왜냐? 일단은 저 땅을 낙찰 받았으면 나도 뭔가 행위를 해서 이익을 뽑아야 되는데, 이 힘겨루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잖아. 그 기간이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돼. 그렇죠. 특히 또 임야인 경우에 허가가 취소가 되면 또 원상복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어찌됐든 기존에 허가를 낸 사람한테 허가를 승계를 받아야 되는 게 제일 낫긴 합니다. 근데 그 허가를 승계하는 사람이 맨입으로 허가를 승계해줄까? 안 해주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수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누가 저 임야 700평, 800평 내는 것을 2억 넘게 주고 사. 그렇죠. 감정가부터도 5억 넘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고요. 아마 같은 사람이 지금 짓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장을 나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기가 그 외국인 렌트하우스래. 미군 렌트하우스. 미군 렌트하우스다 보니까 저길 지어서 렌트비로 이제 그렇죠. 뽑는 거야. 수익을 뽑는 거죠. 근데 저렇게 공사가 넘어질 정도면 돈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공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그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왔다. 저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겠죠, 낙찰자한테. 그래서 현장에 나갔던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모조리 다 출입금지로 막아놨대. 그렇겠죠. 자, 여기 보면 예, 평택 해남 카운티라고 돼서 지금 현재 이쪽은 미군 렌트로 쓰고 있고, 이렇게 도로를 넣고 이쪽 뒤쪽까지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깎아놨네요. 현재는 사실 얘는 맹지인 거죠. 그렇지. 맹지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유주라든지 이 도로 소유주 또는 이 개발업자하고 협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협상이 안 되면 말 그대로 다시 임야인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협상이 돈 없이 될 수 있나? 그러니까 돈까지 생각을 해야죠. 아이고. 그게 얼마인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입금지하고 주차금지라고 되어 있고, 공사 자재들도 좀 잔뜩 쌓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 공사업체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땅에서 공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서 수익을 뽑으려고 할 테고, 낙찰자는 이 땅에 내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안 하려고 할 테고, 이 힘겨루기가 꽤 오래 갈 거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전후 사정을 잘 따져봐야겠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납부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싫어해. 그럼요. 여기서 결정을 해야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기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도 않을 뿐더러 여차하면 소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은 항상 적정가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보수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끔 저희 현미경 단톡방에 이런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몇 년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따져서 들어가야 되고,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감안할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어. 그렇죠. 다들 쉽게 건축 허가를 내가 얼마 주면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기 건축 허가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나 돈과 고생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그런 헐값에 사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협상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2억 2천이 낙찰이 됐는데 대출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생돈을 넣어놓고 또 버티어야 되는데 그 심적 고통이 장난 아니겠죠. 2년까지는 버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찌저찌 해서
3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무조건 손실이 돼버려요. 우리 입찰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까지 다 감안을 하고 또 보수적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견디겠다 생각하고 입찰을 하셨던 거죠. 그럼요. 그렇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큰 뭐 후유증이나 크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조금 없었던 거지, 이 가격에 낙찰이 될 것 같았으면 저부터도 그 전에 최저가에 한 번 더 쓰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저는 그렇게 싹 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낙찰자에게 전부 다 유리한 입장이 될 거라고 보지도 않고, 또 이 공사를 중단한 사람이 그래 높은 가격에 낙찰했으니까 내 건축 허가를 좋은 값에 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러서 협상을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소송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소송을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는 감안하고 낙찰을 받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건축허가가 나온 땅들은 임장을 더 꼼꼼히 하셔야 돼요. 주변 탐문도 많이 하시고 왜 이렇게 건축허가까지 받고 경매에 넘어갔는지, 그 건축허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지금 상태인지, 성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입찰하시길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